네, 주도주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기도 한데요. 이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 제가 지수도 뭔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코스피는 확실치가 않더라고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좀 벌였기 때문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도주를 딱히 찾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재해요. 네, 이 시장이 딱히 뭔가 강하게 뭔가 주도 테마가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오늘 M83, 83, 뭐 특수 효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어제 또 오래간만에 상장했다가 엄청 오른 기업이 또 하나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거래대금 보면 오늘 그들 종목들이 시장의 거래대금을 다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다른 쪽에 있다가 딱히 뭔가 요즘 코로나도 이제 약간 좀 주춤한다라는 나오지, 엠폭스도 약간 식상하지, 이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쪽으로 어제부터 딱 관심이 쏠리니까 나머지 종목들을 팔고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또다시 이제 1000개 이상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질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뭔가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부재한 상황에서 나머지 자금들이 사실 원래도 테마주에 골고루 좀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게 오늘은 또 신규 상장주 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성장주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투심은 좀 살아날까요? 네, 일단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두고 조정받을 때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오늘 새벽에 이제 뭐 FOMC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연준 위원들도 비둘기적으로 약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또 어젯밤에 발표된 이제 우리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도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명분을 지금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표들이. 그럼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된다. 우리는 오늘 동결을 했지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B컷이냐, B컷을 우리가 50bp 인하를 B컷이라고 하고 25bp나 가능성을 이제 두고 있는데 살짝 올라왔습니다.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36%, 원래 20%대였는데 어제 그 저녁에 지표 나오고 살짝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개 더하면 100이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는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왜 안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조정받을 때 관심을 둬야 되냐 답답하실 텐데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S&P 500이거든요. 하락폭 대비해서 S&P 500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보조 지표를 적용해 놓은 건데 제일 위에 있는 칸까지 지금 이미 다 올라왔거든요. 70%, 80%까지 다 올라왔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약하죠. 맞아요. 네, S&P랑 미국은 저 위로 가 있는데 칸으로 우리는 아직 61.8% 정도의 되돌림에서 멈춰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안 오른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8월 5일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도 꽤 바닥에서는 좀 올라오다 보니 여기에서 전고점까지 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좀 부재한 그런 구간 아닌가. 코스닥도 보시면 딱 하락분에 이번에 61.8%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나와야 되는 이벤트를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내일부터 이제 잭슨홀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경기는 되게 좋고 대신에 우리가 뭐 금리 인하 정도는 뭐 염두에 물가도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금리 인하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시장에서는 기다렸던 금리 인하가 나오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테크주들이 결국에는 좀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총의 상위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테크주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지금 거의 7월 말부터 기다렸던 계속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많이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먹을 폭이 보이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미 빠졌던 부분은 좀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안 보고 테크를 세게 지르기는
심리적으로 손이 부담 잘 안 가죠. 안 네. 나가죠, 그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개별 종목들 흐름들이 네.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군요. 뭐 잭슨홀에서 뭐 시장이 움직일 만한 그런 코멘트가 나와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적어도 엔비디아의 이벤트까지는 가야 네. 시장의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한번 네. 보시면요. 또 하나 이 계절적 특징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지금 박스 칠해져 있는 구간 있죠. 네. 저기가 9월 달입니다. 어. 9월 달인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구간인데요. 대부분 빨간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죠.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빨간색이 좋은 네. 건데 그러면 약 10년 동안에 9월 달은 대부분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하락했던 게 나스닥의 계절성이다. 8월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쵸. 9월도 안 좋다.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9월도 조금 애매한데라는 생각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고유의 이벤트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금투세가 아직도 지금 정리가 맞아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연기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 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9월, 10월로 가면 이제는 대주주 양도세과세 관련된 부분도 아마 팔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러면 나스닥의 계절성, 우리나라 고유의 수급적인 이벤트까지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남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섹터가 좀 궁금한 게 네. 주도주를 계속 찾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거다 싶은 게 없긴 없었어요. 하지만 네. 제약 바이오 쪽 좀 최근에 괜찮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어제 사실은 큰 이벤트가 나왔잖아요. 유한양행이 네네네. 네, 렉나자 통과죠. 기술 수출 네. 뭐 잘 되는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FDA 통과까지 네. 잘 됐는데 기대가 높았을 텐데 뭐 근데 오늘 보면 네. 어제 많이 빠졌지만 네. 오늘은 또 기술적 반등을 또 노리는 그런 그림들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그죠? 우선주가 특히 좀 네, 강하죠. 우선주가 수급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 큰 기업의 대형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등락이 좀 있지만 약간 큰 좀 방향성을 우리가 본다라면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금리와 바이오와의 관계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네. 우리가 좀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 그림이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네. 저 올라갈 때 빨간색 그래프는 주로 내려오죠. 내려갔죠. 예, 네. 이게 XBI라고 미국의 바이오 ETF거든요. 이 반대 방향을 그리고 있죠. 맞아요. 그럼 네. 제일 오른쪽으을 보시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일단은 좀 내려가는 떨어질 쪽으로? 가능성을 시장에서 네. 높게 본다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과거에 이거 10년 이상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수랑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네. 2015년도에 제일 왼쪽의 구간이 한미약품 과거에 엄청 네. 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는 이벤트가 안 좋았을 때는 삼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네. 실패를 자꾸 하니까 네. 내려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 10년 이상의 구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기업들이 성과물을 보여줬잖아요, 어제. 네. 다시 그러면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금리까지 떨어준다라면 제약 바이오 쪽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공부는 좀 해야 되는 한 번 더 사이클을 탈 수 있다. 가능성이 높은 네. 쪽으로.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런 성격이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블록버스터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기술 이전이 엄청 증가했다가 그 뒤로 지금 확 빠졌잖아요. 네.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빠지는데 맞아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빅파마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죠. 쳐다보게 되죠.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에서 기술 있는 애들 이제 사게 되는 그런 부담이 적죠. 그리고 기술을 사지 않더라도 네. 그 기업을 자체를 인수하려면 M&A? 비용 네. 부담이 없으면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M&A라든지 기술 이전 수출 이런 부분들이 최근 2, 3년보다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움직였던 제약바이오도 좋은데 저는 최근에 이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네.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HBM 관련해서 하드웨어 많이 맞아요. 움직였다. 근데 요즘 그림은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에 하드웨어 쪽에서 약간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의료 AI라고 맞아요. 한때 엄청 움직였던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강한 네. 종목인데 근데 아직도 보시면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의 그래프 숫자를 한번 보시면 네. 적게는 뭐 20%, 많게는 아직도 50%나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뷰노 뭐 이런 종목들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루닛도요. 거죠. 네. 네, 루닛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러면 그 테마는 짧게 끝날 수 있는데 네. 해외 쪽에 미국 쪽에 의료 AI 관련주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템퍼스 AI라는 종목의 차트가 파란색이고 리커전이 노란색인데 최근 5거래일 동안 보면 미국의 의료 AI 관련주들도 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글로벌리 움직임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이 테마도 좀 더 지속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최근에 5일 거래일 동안 유닉과 뷰노가 움직이는 나름대로 이유는 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특히 뷰노는 가장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도 빨리 숫자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지금 네.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숫자 없고 그렇죠. 네, 적자잖아요. 네. 근데 숫자까지 만약에 하반기 내년도에 전망이 높아진다라면 시장에서 성장주 쪽에서는 의료 AI는 이제 좀 보시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9월에도 사실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의약품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들어가 봤을 때 의료 AI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성장주 쪽에 투심이 좀 살아나는 가운데 의료 AI 쪽은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뷰노 같은 기업들 좋아 보인다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최근에 건설주 반등이 눈에 띕니다. 특히 GS건설, HD 현대산업개발 어제까지 신고가 또 기록하고 오늘은 일단 아무래도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보니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하반기는 확실히 건설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조금 돌아왔죠. 네. 쭉 갈까요? 이대로? 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핍박을 받던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 건설. 그러다 보니까 건설도 좀 올라왔는데 이 분위기는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이제 좀 약간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는 좀 있을 때 좀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펀더멘탈적으로도 이 업종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떨어질 때 자신감 있게 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관련된 지표 네 가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면 가장 왼쪽에 상단이 주택 착공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면 세로 막대 그래프가 아직까지는 별로 크게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YOY로 변환을 해서 오른쪽으로 그려보면 많이 올랐네요. 전고 좀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차트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착공이 뭔가 꿈틀대고 있구나. 건설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왼쪽 하단부는 담보대출입니다.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서 담보대출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서울 부동산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주택 거래가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냐.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그래프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면 건설이 최악은 벗어나서 일부 지표들은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혹시나 시장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한번 관심을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근에 가장 센 종목은 딱 두 종목으로 압축이 되죠. 누구나 다 아시죠? 전에 얘기했던. HDC 현대 그리고 GS. 어제도 보시면 그 두 종목이 금액도 가장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관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조정을 시장 때문에 준다라면 이 두 종목이 일단 가장 우선되는 건설주 중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건자재에 대한 관심도 요즘 조금 확산이 되고 있죠. 건설이 좋아지니까 건자재 쪽도 보는데 조금 소외되어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중에 하나가 시멘트 쪽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좀 매니아 분들만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여기도 제가 지표를 가져갔는데 왼쪽 상단부가 시멘트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게 반영을 해서 오른쪽에 시멘트의 판매 단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시멘트를 만들 때 가장 크게 원가 들어가는 게 왼쪽 하단부에 유연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시멘트 판매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가는 안정적이니까 오른쪽 하단부에 마진이 시멘트를 만드는 마진이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시멘트 회사들 좋은 거네요. 돈이 이제 조금씩 이제 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거래도 사실은 조금 미미하죠. 거래라는 게. 그래서 한데 그래도 알고는 있자. 저런 지표들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서 최악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가 혹시라도 PBR이 좀 더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한다든지 싸지면 여기까지도 시장의 관심은 좀 이어질 수 있다. 건설, 건자재, 시멘트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앞서 체크해봤던 의약품 쪽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설 쪽인데 건설 오르면 또 같이 가는 게 건설 기자재 쪽입니다. 그 안에서도 시멘트 쪽을 지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봤네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